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파트 1 종자, 챕터 6의 종자의 생산 공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왔네요. 종자. 우리가 그동안 종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종자의 병해충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제는 종자를 채취하는 이 종자 체종부터 그 다음에 일대 잡종 종자, 그러니까 F1 종자라고 합니다. 이 F1 종자에 대한 개념과 또 이거를 이제 보급종까지 이뤄나가는 종자 증식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종자를 만약에 이제 실제로 육종하신다면 종자를 보증하는 제도, 그리고 수확, 정선, 종자 건조시키는 방법까지 생산하고서 우리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 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자의 생산입니다. 자, 그동안 종자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봤다면 실제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채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자를 채취한다, 종자를 수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종이란 작물을 길러서 종자를 채취, 수확하는 것으로 육종, 종자를 기르는 과정이 육종이죠. 육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할 때 목표가 뭘까요? 우수한 종자, 목표하는 종자를 경제성 있게 수확하는 거죠. 목표하는 종자를 이제 기껏 키웠는데 너무 채취하는 과정과 너무 기르는 과정이 굉장히 비용이 높아요. 그럼 경제성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경제적인 과정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최종화는 조건은요, 충실한 종자를 재배 관리를 하고 또 활력이 좋은 종자를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자, 다른 꽃가루, 타입 종자나 여러 가지 타 물질이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 또 환경적인 기온이 좋거나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 스마트팜에서 종자를 기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조건도 항상 고려해 보세요. 최종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식 포장을 결정하셔야 돼요. 증식. 종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번식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토양 자체의 환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종자를 채취하는 위치, 다른 품종이나 다른 종자가 혼입돼 예상되는 환경은 제외하셔야 돼요. 또한 파종기와 파종량, 작물이 기르는 거는 기상 요건이 많이 주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작물이 종자가 맺히는 시기와 이 파종기를 조정하여서 생육이 가장 우수할 때 종자 채취가 우수한 기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개화기를 조절해서 인공 수분을 해야 되고 타수분 혼입은 방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작물을 기르는 거지만 특히나 우리가 종자를 채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생장기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12, 그리고 이제 개화, 꽃이 피는 시기에 건조된다는 환경 조건도 생각하셔야 되고, 병해충 발생은 기후 조건과 토양 속의 병균 해충 존재 유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잡초, 이종 및 동종의 다른 품종과 품종 내의 유전적 변이체를 이형주를 제거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목표는 뭐죠? 아주 튼튼한 종자를 채취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식물체에 우리가 잎, 줄기, 채소, 과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지의 조건을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조건은요, 최종 재배에서는 과실 종자 등의 생식 기간의 발육을 촉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작물 재배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자, 기상으로는 개화 시기, 수정 시기에는 이제 너무 저온이 되거나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런 거는 작물 그 생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온 가능성 채소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월동 시기와 그 전후의 기온이 종자 발달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강우 굉장히 중요하죠. 개화 및 수확기 때는 건조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파 화분은요, 수분에 급격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개화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를 이제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정식 시기와 개화 시기 하는 유도하는 방법들을 좀 조절하셔야겠죠. 일장은요, 작물의 일장이 있죠. 우리가 장일성 식물, 단일성 식물 이런 작물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셔서 개화 시기를 개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토양은 일반적인 작물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뒷장 한번 볼게요. 경제적인 조건은 순수익을 높이기 위한 거고, 최종포의 크기는 규모가 클수록 교잡의 우려는 적어진다. 이 말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라는 작물에 그 최종하는 그 포장의 규모가 커요. 그럼 다른 작물이 이제 교잡할 위험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은 A 포장이 워낙 크니까 A 교잡끼리 이제 교잡을 하는 거죠. 자가수정 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보다는 각각의 하나의 포장이 이제 크면 크지만 좋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재배 초정 면적이 넓으면 순도가 우량한 품종의 생산량이 높아지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위에 보시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게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포의 크기는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격리 거리가 있습니다. 최종포의 타 품종과 격리 거리는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달라요. 자, 그렇게 여기 예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십자화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약에 방임 채종을 해요. 여러 가지 뭐 환경 조건을 이제 가리지 않고 방임, 자유롭게 놔뒀을 때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제 500m 이상 다른 작물이 있으면 안 되고 장애물이 없다. 아주 자유롭다. 그러면 주위에 1000m 이상의 1000m 이내에 다른 작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에 나왔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인공 수분 같은 걸 인공 체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나 타가수종 작물, 십자가 작물은 상간지 아니면 지리적 격리 조건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체종을 많이 하세요. 자, 영양분은요, 종자 영양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양생장을 다소 억제시키고 인산과 칼륨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장애물을 이제 장애물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잡하는데 다른 꽃가루가 혼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1.5bt에 담 넣기도 하고, 이제 망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 조건을 두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일 편한 거는 지리적인 격리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자, 매개 곤충입니다. 채소 대부분은 충매화이고요. 이 충매화의 곤충의 이 활동 범위와 생육 환경 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개화기입니다. 자, 우리 꽃 피는 시기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고, 같은 체중포에서는 초기의 것보다 말기에 가면 웅화가 숫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 내에 수종의 기가 훨씬 많고요. 교배를 위해서 양친 계통의 개화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소의 체중포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바로 4번이에요. 자연교잡이 일어나는 거. 왠지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종자가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종자가 혼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입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격리거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체중포가 이제 혼입되지 않도록 장애물도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일대 잡종 종자의 생산. 우리가 많은 종자를 이제 종류를 보실 텐데 육종학적으로 자, 그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일대 잡종 종자입니다. 일대 잡종 종자라는 거는 이 잡종 강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잡종 강세, 하이브리드 바이걸, 헤테로시스 이 두 가지 표현의 영어로 나타내는데 이 잡종 강세는요. 서로 다른 품종 만약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계통 간에 그런 서로 다른 계통 간에 교배를 해요. 이 교배한다는 건 항상 X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교배한 잡종식물체가 F1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F1이 양친 AB보다 훨씬 더 왕성한 생활 양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잡종 강세입니다. 하지만 일대 잡종 종자는 매년 종자를 구매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농부님들이 매년 종자를 구매하셔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종자를 판매하는 그 육종가들에게는 이렇게 매년 종자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일대 잡종 종자는 품질의 우수성, 다수확성, 내병성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농부님들이 F1 종자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리고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 작물에서 거기서 씨를 수확하셔가지고 씨를 채종하셔가지고 그 종자를 다시 심어서 또 나면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F1 종자를 자가 채종하기가 굉장히 자가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일대 잡종 종자를 판매하시는 그 종자 판매하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일대 잡종 종자를 채종하느냐, 어떻게 종자를 채취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많이 하시는 인공교배입니다. 수술의 화분을요, 수술의 꽃가루를요, 암곳에 이제 암술 머리에 묻혀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다 일일이 이제 손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기장과 수수는 오전 8시부터 11시,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 이 오이, 호박, 수박,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피망, 이 종류 외워두세요. 이런 작물들이 개화했을 때 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이제 암술 머리에 묻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A, B 약간의 이제 서로 다른 품종 아니면 계통간을 이제 일일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인공교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뭐가 힘드냐면은 우리가 A 작물 있고 B 작물 있을 때 이 A 작물에서 이제 꽃가루를 이제 우리가 B 작물에다가 이제 암술 머리에다 묻혀주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가끔씩 이제 수술에 이제 꽃가루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비작물에. 자, 그럼 이 수술에 꽃가루를 잘라줘야겠죠? 그게 바로 재웅이에요. 재웅. 재웅은 자가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작물의 자가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일 때 수술의 그런 꽃가루가 맺혀있는 그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작물 다 수술 제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이 들다. 인공교배는 그 부분이 좀 번거롭다. 네, 그래서 나타난 게 두 번째 웅성불임성입니다. 화분이 형성되지 않거나 화분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는 수정 능력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웅성불임성에는 핵내 MA 유전자와 세포질의 미토콘드리아 이제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종류를 꼭 알아두세요. 당근, 상추, 고추, 쑥갓, 파, 양파, 옥수수, 수수, 벼, 밀, 유채. 그래서 이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교배보다는 웅성불임성이 조금 더 이제 인건비적으로는 조금 더 쉽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가 불화합성. 자기 스스로 불화합인 거예요. 암술과 화분이 아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네 스스로가 자가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보시면 A 작물, B 작물이 있습니다. A 작물에 암술 있고 수술이 있어요. 그리고 암술 있고 수술이 있어요. 다 각각 암술, 수술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교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교배가 안 되게 하는 거죠. 자가 불합성. 교배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암술은 여기 수술과 교배하고 여기 수술은 여기 암술과 교배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서 다 채종할 수 있는 거죠. 이 웅성부림성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제일 많이 이제 이용하는 거라서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순무 이 종자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수박 종자나 이 벼 종자나 그런 옥수수 종자보다 굉장히 싼데 자가불합성이 체종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 인공교배보다 웅성부림성보다. 물론 어떤 거는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 작물마다 틀리고 품종마다 틀린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걸 비교하면 인공교배, 웅성불임성, 자가불합성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 특히나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일대 잡종 육종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물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지만 여기 거는 이제 자가불합성을 이용하고 있는 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대 잡종 종자 채종 시 자가불합성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종자를 얻는 대표적인 작물은 이렇게 일대 잡종 종자 채종 방법 세 가지에서 각각 해당되는 작물을 물어봐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외우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가불합성은 다 이 보시면은 무,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순무 이게 무슨 과 작물이죠? 배추과 작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 1번 인공교배는 일일이 이제 수술, 재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큰 것들 생각하시면 오이, 호박, 수박,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피망, 꽃이 그나마 좀 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인공교배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 나오는 게 이제 옹성 불임성인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식도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응원할게요. 화이팅!